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주요 공항의 항공편 지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인력 부족이 심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이는 미국인들의 여행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해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보조금 연장에 대해 협상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째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젊은 성인에게서 암 발병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및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소화기 계통의 암 발병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보다 8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테슬라가 판매량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저가형 모델인 모델 Y 스탠다드를 전격 공개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구매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코스트코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기 체중 감량 약물인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환자들에게 오리지널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 코스트코를 선택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1,000에서 많게는 $2,000 규모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향후 연간 $1조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에게 $1,000에서 $2,000를 지급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최대 루터교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지난 4일 예힐 커리 목사를 첫 흑인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 백인 신도가 다수인 교단 역사상 상징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루터교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지난 4일 예힐 커리 목사를 첫 흑인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 백인 신도가 다수인 교단 역사상 상징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피츠버그대 미식축구팀 선수들이 주최한 최근 행사인 피츠포 지절스 행사에 약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복음을 전하고 80명이 세례를 받았고 65명이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5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일반 감기 환자 수는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독감 시즌도 다가오는 데다 여전히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호흡기 질병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결과가 심한 감기와 독감 시즌 돌입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주요 공항의 항공편 지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인력 부족이 심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이는 미국인들의 여행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10월 7일 화요일 하루에만 수천 편의 항공편이 지연됐고 10월 8일 수요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보스턴과 시카고,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 여러 주요 공항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보고됐고, 애틀란타와 휴스턴 같은 대형 공항의 교통관제센터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방항공청은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 및 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지상 중단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해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금 연장에 대해 협상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째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위대한 헬스케어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ACA 정부 보조금 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 젊은 성인에게서 암 발병률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및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소화기 계통의 암 발병률이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암 발병률은 남성보다 8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02년 51%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성인에게서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조기 발병,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79%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젊은 층의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은 대장암 검진 시작 연령을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이 비만, 좌식 생활과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과도한 섭취 등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환경 및 생활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은 염증을 유발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초가공식품은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나쁜 수면 습관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역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늦은 출산 연령과 적은 출산 횟수 등 생식 패턴의 변화도 일부 암 발병률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판매량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저가형 모델인 모델 Y 스탠다드를 전격 공개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구매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모델 Y의 시작 가격은 39,990달러입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321마일로 기재돼 있는데요. 기존 모델 Y와는 다른 라이트 디자인을 적용했고 모델 3보다 크기가 다소 큰 형태입니다. 테슬라의 이 같은 저가 모델 출시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연방지원금 중단 등으로 판매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트코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기 체중 감량 약물인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조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환자들에게 오리지널 약물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 코스트코를 선택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4주 분량의 주사 펜 가격은 499달러로 이는 대부분의 보험 프로그램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와 같은 약물은 체중 감량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기적의 약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와 운동선수들도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1,000에서 많게는 $2,000 규모의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향후 연간 $1조 이상의 관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들에게 $1,000에서 $2,000를 지급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 셧다운 위기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지급 제한이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최대 루터교 교단인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지난 4일 예힐 커리 목사를 첫 흑인 총감독으로 임명하면서 백인 신도가 다수인 교단 역사상 상징적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그는 취임 일주일 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첫 번째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커리 주교는 최초의 여성 총감독으로 12년간 교단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이튼 목사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는 이튼 주교의 존재 자체가 중요했다면서 그 존재감 덕분에 더 많은 유색인 지도자들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뉴스에 따르면 미국 루터교는 전통적으로 스칸디나비아와 독일계 뿌리를 지닌 백인 중심 교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도의 약 95% 이상이 백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다문화 사역과 유색인 지역 교회에 투자를 이어가며 해외 루터교회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왔습니다. 워싱턴 DC 루터교회 지역 감독을 지낸 레일라 오르티즈 목사는 백인 중심의 교단을 대표하는 흑인 지도자라는 점에서 큰 도전을 맡게 될 것이라며 나는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츠버그대 미식축구팀 선수들이 주최한 최근 행사인 피츠포 지절스 행사에 약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수들은 복음을 전하고 80명이 세례를 받았고 65명이 그리스도께 헌신을 결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45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제이크 오버맨 선수와 제이슨 하워드 목사는 폭스 뉴스 프로그램 폭스 프렌즈에 출연해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워드 목사는 신앙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팀 내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선수들이 많다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삶에는 단지 운동선수로서의 삶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대학가 전반에서 신앙 참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현상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매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면서 가을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56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 18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